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월 11일 문재인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결과는 벌써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실패로 기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좌파 언론 매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말 참담한 그런 느낌입니다. 116분간의 회담 시간 가운데 겨우 눈을 맞춘 것은 겨우 2분. 이러니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많이 준비해간 그런 내용도 표명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앞전에 보냈던 참모들, 정경두, 강경화 등등의 그런 안건 제시도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우파 애국 세력들에게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가서 굉장히 많은 미국 군수 물자를 구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액수가 10조가 넘는다고 하죠. 어떤 언론에서는 15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 군수 물자, 이런 물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전력 보강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또 내뱉었습니다.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측은 바로 문재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겠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넓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또 제 의견을 제시하고 조금 사람이 흐리멍텅한 그런 사람, 발이 넓지만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실제 문재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책이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식은방진 김정은이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고 오지랖이 넓니 그리고 중재자, 촉진제 이렇게 나서지 말고 미국에 대해서 똑똑히 할 말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바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해서 관광객 보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런 식은방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나이 30살 조금 더 먹는 이런 놈이 한나라 대통령에게 오지랖이 널리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왜 붕괴를 하지 못합니까? 남쪽에 있는 많은 친북 좌파들 이런 소리에 붕괴를 왜 안 합니까? 왜 김정은에 대해서는 묵묵무답으로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좀 좋은 마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주민들을 좀 좋게 보려고 뭘 도와주겠니 이렇게 그래도 애쓰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오히려 아주 이상하게 미국과 직접 자기가 일종의 대화를 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놓으면서 남측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더 이상
나서지 마라. 중재자, 촉진제로 나서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나서지 않겠다면 미국에 대해서 행동을 보이라. 그러니까 당장 경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을 쏟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냥 갖다 바치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금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남쪽에 있는 일부 좌파 단체, 좌파 그리고 성향의 사람들은 김정은 답방 환영이라든지 이런 엉터리 소리를 펼치고 있으니 정말 이것은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 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자기 쫄개들을 모아놓고 한 소리가 자력갱생을 하자.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노력하고 북한을 제대로 경제를 일으키자. 이 말 아닙니까? 이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어떤 언론에서는 27번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25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력갱생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는 느낌.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도 관계없이 북한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핵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자력갱생을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일성의 유언이고 또 김정일의 또 유언이고 그 유언을 받은 꼬마둥이 손자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설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력갱생을 자기들이 일종의 대체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면서 김정은은 완전 독보적인 존재로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까? 이전에는 주석단에 여러 명의 상징적인 인물을 뒀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자신 혼자 독야청청 앉아서 그렇게 지금은 자기가 일종의 카리스마가 있다. 이것은 자기 근이다. 근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모든 인민들은 나에게 충성을 바치라. 그리고 자력갱생을 말했다는 것은 이전에 얼마나 기근으로 곤이 났습니까? 그런 고난의 행군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대비하자.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안 된 것이 바로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굶어 죽는 귀신, 악이. 그런 북한. 그런데 왜 김정은 한 명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22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한 명을 제대로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최근에 스페인 등지 등등에서 자유조선의 활동이 많이 왕성해지고 또 그 세력이 제법 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 김정은을 꺾을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라고 한다고 하면 자유조선 또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더욱 우리가 준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완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일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 햇볕 정책만 없었더라면 지금 북한은 자유로운 국가의 일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줬던 많은 그런 고물자, 식량 등등이 북한 아주 악질 독재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앰플 역할, 그러니까 링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태의 계속된 대북 제재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더 강력한 제재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계속된 이 정도의 대북 제재는 이어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거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현철 새로운 통일부 장관을 임명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우리 관세청에서 이런 의도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한국산 마크를 붙여서 그렇게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북한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그렇게 일종의 국적 세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 물건이 반드시 좋은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후에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여러 가지 쌓아온 그런 명성이라든지 금자탑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친북적인 그리고 북한을 자꾸 이것은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안 된 측면이 있지만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당근만 준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 물론 이 매는 사랑의 매가 돼야 되겠죠. 요즘은 이 매도 안 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애들을 키워본 여러 가지 경험으로서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당근 맞으면 버릇없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버릇없는 재벌 3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약에 쩌든 그런 재벌 3세들 유학 가서 마약 먹고 또 예의가 없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녀들 보면 무조건 당근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김정은이 남측 문재인을 지칭해서 오지랖 넓은 그런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도 자기를 어느 정도 이끌어주고 또 경제를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사람에게 오지랖이 넓니 좁니 그런 말은 정말 교육을 잘못 배워도 더럽게 잘못 배운 어떻게 보면 제법 3세 마약에 찌든 그런 놈같이 보여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